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주로 왕과 장군,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묵묵히 굴려온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처럼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깊은 사랑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간 두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희미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간이 잊혔던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고요한 숨결로 시대를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여인. 조선시대 일부 가문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는 유교적 관념 아래 여성들은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시바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슬픈 제도의 이름입니다. 후손을 얻기 위해 다른 여인을 들여야 했던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던 시대, 이름 없이 살다간 한 시바지 여인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희생이 어떻게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애달픈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늘 검은 장옷으로 온몸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불렀고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끝난다는 믿음이 바위처럼 단단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처를 대신해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암암리에 벌어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은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 뒤에 숨겨졌고 시바지 여인들은 소리 없이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독 이상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마을을 지킨다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은 어쩌면 그녀와 같은 여인들의 한설인 삶을 암시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강정댁이라 불리는 과묵한 노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강정댁은 말이 없고 손이 야무져 마을 사람들의 약을 손수 지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여인은 강정대 밑에서 약초를 다듬고 밥을 짓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간호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사당에 들러 촛불 하나를 켜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가 처음 시바지로 들어간 것은 꽃다운 18살 때였습니다. 한 양반가에 들어간 그날 그녀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지만 화려한 꽃도 축하의 말도 없는 텅 빈 홀례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신부로서의 웃음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어른들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문이 닫히고 젊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불을 펴더니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 가장자리를 꼭 붙든 채 눈을 질끈 감고 공포와 막막함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집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고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벽처럼 여기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마침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아본 아이의 온기. 그러나 그 아이는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채 곧바로 다른 여인, 그 집의 안주인 품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 싸늘한 말 한마디와 함께 그녀는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2번 더 다른 집의 시바지로 들어가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아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채 익히기도 전에 다른 여인의 품으로 아이를 넘겨주고 말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희미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라도 들려오면 그녀의 눈동자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는 집의 제삿날이 되면 그녀는 차마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보지도 못한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남몰래 집 밖에서 큰 절을 올리던 그녀의 깊은 슬픔을 그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혹독한 겨울,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열에 들떠 알아누웠고 어른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 옮을까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서기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며 아픈 이들의 방에 물을 날랐고 식어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묽은 죽을 끓여 밤새 앓는 이들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부정한 것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게다. 아이도 낳고 휙휙 버리더니 저주를 몰고 다니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그 모진 말들을 말없이 견뎌냈지만 보다 못한 강정대기 불같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면 그게 사람이더냐. 그제야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한 집에 사는 6살배기 사내 아이가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곁을 사흘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고 병세가 호전되자 그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녀가 오래전 어느 양반가에서 낳고 떠나야 했던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차츰 잦아들 무렵 여인은 결국 기력을 다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정댁이 그녀의 임종을 지켰고 여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그대의 아이였소?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살아만 있어준다면. 여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방에서는 수십 장의 낡은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 조각들에는 날짜, 아이의 성별, 희미하게 기억하는 이름, 아이를 키우는 집,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응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글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단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오늘은 울지 않았지? 대견하구나, 내 아가.
언젠가는, 아니, 내가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영원한 내 아이란다. 강정댁은 그 1000조각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서 오랫동안 그 애끓는 삶을 지켜봐온 강정댁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끝내고 편히 쉬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 감고 쉬어도 돼. 며칠 뒤 여인의 장례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제야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모 있잖아. 늘 웃어주던 그 이모가 날 살렸대.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던 손길.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말을 듣던 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아이들 열이 식을 때까지 묵묵히 밤을 새우며 수건을 갈아주었소. 또 다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 마을 절반은 이미 무덤 아래 누웠을 게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지. 대장장이 영감은 그녀의 작은 무덤 앞에 새울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이름부터 꼭 지어주겠소. 우리 모두가 실컷 불러줄 당신의 이름으로 말이오. 이름이 없어 생전에 제 아이들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여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마을의 가장 따뜻한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묻힌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어머니의 하얀 저고리 같은 흰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씨앗나무라 불렀고 그 아래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름 없는 여인, 그 사랑으로 마을을 지키다. 깊은 사랑은 이름 없이도 영원히 남으리. 그녀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녀가 남긴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 없는 희생이 마을을 지켜냈듯 시대의 편견 속에서도 숭고한 가치를 지켜낸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외면했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이 외면한 여인 송미. 조선 후기 함경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송미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녀 역시 평범한 아낙네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늘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인, 과거에 기방에 있던 여자라더군. 애를 하나 키우고 있다던데 애 아비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어림짐작할 뿐 그녀가 겪어온 사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송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자 동반자는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려 하는 딸에게 송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린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남들처럼 떳떳한 이름도 없단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값진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배를 고른 날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송미는 잠든 줄 알았던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복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언젠가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송미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세상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웃지 못해도 괜찮아.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곁에는 언젠가 복도, 좋은 사람도 다 모이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복순이는 엄마와 나란히 누운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나 꼭 좋은 사람 될래요. 엄마처럼요. 복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마을에서 누구보다 착하고 밝게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여쁜 소녀가 된 복순이는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 자신이 캔 약초를 나눠주고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찬밥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곱게도 자랐네. 그래 봤자 기생의 딸이잖아. 저 아이도 결국 제 어미처럼 될 것이 뻔해. 복순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죽는 대신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조금씩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만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누구도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저 산 너머에 약초가 자라는 곳을 알아요. 엄마가 알려주셔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용기를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저 어린아이 혼자 괜찮을까? 기생의 피가 흐른다는데. 복순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꼭 약초를 구해올게요. 우리 마을을 살려야 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는 험한 산을 넘으며 약초를 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험했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복순이는 발이 얼고 손이 터져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떠난 뒤 엄마 송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송미는 결국 딸을 찾아 직접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아, 내 딸 복순아.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눈을 헤치고 바위 틈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그녀는 마침내 절벽 아래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복순이를 찾아냈습니다. 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냘픈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송미는 온 힘을 다해 딸을 업었습니다. 딸의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눈길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얼어붙은 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딸을 방에 조심스럽게 눕힌 송미는 거의 기절하듯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차가운 데서 며칠씩이나 있었으니 가망이 없겠구먼. 하지만 복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끓는 열을 앓던 끝에 복순이는 마침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키는 어머니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다녀왔어. 나 잘했지? 송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손을 꼭 쥔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가 가져온 그 약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겨냈어요. 그 말에 마을 어르신 한 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 사람들은 그제야 복순이를 그렇게 올곧게 키워낸 어머니 송미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가 딸에게 심어준 따뜻한 마음과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송미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진심으로 사죄하오. 송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 복순이는 마을의 작은 의원이 되어 병든 이들을 돌보고 배고픈 이들을 챙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청년과 혼례를 올렸고 어머니 송미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고요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단 하나의 생명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여인. 그녀는 평생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지만 그녀가 딸에게 심어준 따뜻한 마음 하나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오래도록 남아 빛나게 되었습니다. 딸 복순이는 어머니의 소박한 무덤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 무덤 앞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한 번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오직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역사에 기록된 화려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이도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따뜻한 사랑의 기억입니까? 그녀들의 이름은 비록 잊혔지만 그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주로 왕과 장군, 그리고 이대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묵묵히 굴려온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처럼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깊은 사랑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간 두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희미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간이 잊혔던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고요한 숨결로 시대를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여인. 조선시대 일부 가문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는 유교적 관념 아래 여성들은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시바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슬픈 제도의 이름입니다. 후손을 얻기 위해 다른 여인을 들여야 했던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던 시대, 이름 없이 살다간 한 시바지 여인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희생이 어떻게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애달픈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늘 검은 장옷으로 온몸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불렀고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끝난다는 믿음이 바위처럼 단단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처를 대신해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암암리에 벌어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은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 뒤에 숨겨졌고 시바지 여인들은 소리 없이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독 이상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마을을 지킨다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은 어쩌면 그녀와 같은 여인들의 한설인 삶을 암시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강정댁이라 불리는 과묵한 노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강정댁은 말이 없고 손이 야무져 마을 사람들의 약을 손수 지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여인은 강정대 밑에서 약초를 다듬고 밥을 짓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간호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사당에 들러 촛불 하나를 켜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가 처음 시바지로 들어간 것은 꽃다운 18살 때였습니다. 한 양반가에 들어간 그날 그녀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지만 화려한 꽃도 축하의 말도 없는 텅 빈 홀례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신부로서의 웃음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어른들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문이 닫히고 젊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불을 펴더니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 가장자리를 꼭 붙든 채 눈을 질끈 감고 공포와 막막함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집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고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벽처럼 여기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마침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아본 아이의 온기. 그러나 그 아이는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채 곧바로 다른 여인, 그 집의 안주인 품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 싸늘한 말 한마디와 함께 그녀는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2번 더 다른 집에 시바지로 들어가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아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채 익히기도 전에 다른 여인의 품으로 아이를 넘겨주고 말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희미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라도 들려오면 그녀의 눈동자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는 집의 제삿날이 되면 그녀는 차마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보지도 못한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남몰래 집 밖에서 큰 절을 올리던 그녀의 깊은 슬픔을 그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혹독한 겨울,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열에 들떠 앓아누웠고 어른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 옮을까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서기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며 아픈 이들의 방에 물을 날랐고 식어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묽은 죽을 끓여 밤새 앓는 이들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부정한 것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게다. 아이도 낳고 휙휙 버리더니 저주를 몰고 다니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그 모진 말들을 말없이 견뎌냈지만 보다 못한 강정댁이 불같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면 그게 사람이더냐. 그제야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한 집에 사는 6살배기 사내 아이가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곁을 사흘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고 병세가 호전되자 그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녀가 오래전 어느 양반가에서 낳고 떠나야 했던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차츰 잦아들 무렵 여인은 결국 기력을 다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정댁이 그녀의 임종을 지켰고 여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그대의 아이였소?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살아만 있어준다면. 여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방에서는 수십 장의 낡은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 조각들에는 날짜, 아이의 성별, 희미하게 기억하는 이름, 아이를 키우는 집,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응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글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단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오늘은 울지 않았지? 대견하구나, 내 아가. 언젠가는, 아니, 내가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영원한 내 아이란다. 강정댁은 그 천 조각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서 오랫동안 그 애끓는 삶을 지켜봐온 강정댁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끝내고 편히 쉬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 감고 쉬어도 돼. 며칠 뒤 여인의 장례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제야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모 있잖아. 늘 웃어주던 그 이모가 날 살렸대.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던 손길.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말을 듣던 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아이들 열이 식을 때까지 묵묵히 밤을 새우며 수건을 갈아주었소. 또 다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 마을 절반은 이미 무덤 아래 누웠을 게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지. 대장장이 영감은 그녀의 작은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이름부터 꼭 지어주겠소. 우리 모두가 실컷 불러줄 당신의 이름으로 말이오. 이름이 없어 생전에 제 아이들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여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마을의 가장 따뜻한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묻힌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어머니의 하얀 저고리 같은 흰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씨앗나무라 불렀고 그 아래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름 없는 여인, 그 사랑으로 마을을 지키다. 깊은 사랑은 이름 없이도 영원히 남으리. 그녀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녀가 남긴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 없는 희생이 마을을 지켜냈듯 시대의 편견 속에서도 숭고한 가치를 지켜낸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외면했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이 외면한 여인 송미. 조선 후기 함경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송미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녀 역시 평범한 아낙네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늘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인, 과거에 기방에 있던 여자라더군. 애를 하나 키우고 있다던데 애 아비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어림짐작할 뿐 그녀가 겪어온 사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송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자 동반자는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려 하는 딸에게 송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린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남들처럼 떳떳한 이름도 없단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값진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배를 고른 날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송미는 잠든 줄 알았던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복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언젠가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송미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세상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웃지 못해도 괜찮아.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곁에는 언젠가 복도, 좋은 사람도 다 모이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복순이는 엄마와 나란히 누운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나 꼭 좋은 사람 될래요. 엄마처럼요. 복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마을에서 누구보다 착하고 밝게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여쁜 소녀가 된 복순이는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 자신이 캔 약초를 나눠주고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찬밥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곱게도 자랐네. 그래 봤자 기생의 딸이잖아. 저 아이도 결국 제 어미처럼 될 것이 뻔해. 복순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죽는 대신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조금씩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만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누구도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저 산 너머에 약초가 자라는 곳을 알아요. 엄마가 알려주셔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용기를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저 어린아이 혼자 괜찮을까? 기생의 피가 흐른다는데. 복순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꼭 약초를 구해올게요. 우리 마을을 살려야 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는 험한 산을 넘으며 약초를 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험했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복순이는 발이 얼고 손이 터져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떠난 뒤 엄마 송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송미는 결국 딸을 찾아 직접 눈 덮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아, 내 딸 복순아.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눈을 헤치고 바위 틈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그녀는 마침내 절벽 아래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복순이를 찾아냈습니다.
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냘픈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송미는 온 힘을 다해 딸을 업었습니다. 딸의 몸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눈길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얼어붙은 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딸을 방에 조심스럽게 눕힌 송미는 거의 기절하듯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차가운 데서 며칠씩이나 있었으니 가망이 없겠구먼. 하지만 복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처럼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끓는 열을 앓던 끝에 복순이는 마침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키는 어머니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다녀왔어. 나 잘했지? 송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의 손을 꼭 쥔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가 가져온 그 약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겨냈어요. 그 말에 마을 어르신 한 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먼. 사람들은 그제야 복순이를 그렇게 올곧게 키워낸 어머니 송미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가 딸에게 심어준 따뜻한 마음과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송미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소. 진심으로 사죄하오. 송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 복순이는 마을의 작은 의원이 되어 병든 이들을 돌보고 배고픈 이들을 챙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청년과 혼례를 올렸고 어머니 송미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고요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단 하나의 생명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여인. 그녀는 평생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지만 그녀가 딸에게 심어준 따뜻한 마음 하나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오래도록 남아 빛나게 되었습니다. 딸 복순이는 어머니의 소박한 무덤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 무덤 앞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한 번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오직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역사에 기록된 화려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이도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따뜻한 사랑의 기억입니까? 그녀들의 이름은 비록 잊혔지만 그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주로 왕과 장군,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묵묵히 굴려온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처럼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깊은 사랑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간 두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희미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간이 잊혔던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이름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고요한 숨결로 시대를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여인. 조선시대 일부 가문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는 유교적 관념 아래 여성들은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시바지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슬픈 제도의 이름입니다. 후손을 얻기 위해 다른 여인을 들여야 했던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던 시대, 이름 없이 살다간 한 시바지 여인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희생이 어떻게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애달픈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늙검은 장옷으로 온몸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바지라 수군거리며 불렀고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끝난다는 믿음이 바위처럼 단단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본처를 대신해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암암리에 벌어지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은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 뒤에 숨겨졌고 시바지 여인들은 소리 없이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유독 이상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마을을 지킨다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은 어쩌면 그녀와 같은 여인들의 한설인 삶을 암시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강정댁이라 불리는 과묵한 노파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강정댁은 말이 없고 손이 야무져 마을 사람들의 약을 손수 지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여인은 강정대 밑에서 약초를 다듬고 밥을 짓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간호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사당에 들러 촛불 하나를 켜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가 처음 시바지로 들어간 것은 꽃다운 18살 때였습니다. 한 양반가에 들어간 그날 그녀는 하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지만 화려한 꽃도 축하의 말도 없는 텅 빈 홀례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신부로서의 웃음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어른들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모든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문이 닫히고 젊은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불을 펴더니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 가장자리를 꼭 붙든 채 눈을 질끈 감고 공포와 막막함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 집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고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벽처럼 여기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마침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아본 아이의 온기. 그러나 그 아이는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한 채 곧바로 다른 여인, 그 집의 안주인 품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 싸늘한 말 한마디와 함께 그녀는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2번 더 다른 집의 시바지로 들어가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아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채 익히기도 전에 다른 여인의 품으로 아이를 넘겨주고 말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과 동정이 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희미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을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라도 들려오면 그녀의 눈동자는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사는 집의 제삿날이 되면
그녀는 차마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보지도 못한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남몰래 집 밖에서 큰 절을 올리던 그녀의 깊은 슬픔을 그 누구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혹독한 겨울,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열에 들떠 앓아누웠고 어른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 옮을까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서기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며 아픈 이들의 방에 물을 날랐고 식어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묽은 죽을 끓여 밤새 앓는 이들을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냐? 부정한 것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게다. 아이도 낳고 휙휙거리더니 저주를 몰고 다니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그 모진 말들을 말없이 견뎌냈지만 보다 못한 강정대기 불같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것 같으냐.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면 그게 사람이더냐. 그제야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한 집에 사는 6살배기 사내아이가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곁을 사흘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체온이 돌아오고 병세가 호전되자 그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녀가 오래전 어느 양반가에서 낳고 떠나야 했던 첫 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차츰 잦아들 무렵 여인은 결국 기력을 다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정댁이 그녀의 임종을 지켰고 여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저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그대의 아이였소?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살아만 있어준다면. 여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방에서는 수십 장의 낡은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 조각들에는 날짜, 아이의 성별, 희미하게 기억하는 이름, 아이를 키우는 집,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응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글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단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오늘은 울지 않았지? 대견하구나, 내 아가. 언젠가는, 아니, 내가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영원한 내 아이란다. 강정댁은 그 천 조각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서 오랫동안 그 애끓는 삶을 지켜봐온 강정댁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끝내고 편히 쉬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눈 감고 쉬어도 돼. 며칠 뒤 여인의 장례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제야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모 있잖아. 늘 웃어주던 그 이모가 날 살렸대. 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던 손길.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말을 듣던 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아이들 열이 식을 때까지 묵묵히 밤을 새우며 수건을 갈아주었소. 또 다른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 마을 절반은 이미 무덤 아래 누웠을 게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지. 대장장이 영감은 그녀의 작은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 이름부터 꼭 지어주겠소. 우리 모두가 실컷 불러줄 당신의 이름으로 말이오. 이름이 없어 생전에 제 아이들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여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마을의 가장 따뜻한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묻힌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봄이면 어머니의 하얀 저고리 같은 흰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아래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씨앗나무라 불렀고 그 아래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름 없는 여인, 그 사랑으로 마을을 지키다. 깊은 사랑은 이름 없이도 영원히 남으리. 그녀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녀가 남긴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 없는 희생이 마을을 지켜냈듯 시대의 편견 속에서도 숭고한 가치를 지켜낸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외면했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이 외면한 여인 송미. 조선 후기 함경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송미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녀 역시 평범한 아낙네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늘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인, 과거에 기방에 있던 여자라더군. 애를 하나 키우고 있다던데 애 아비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어림짐작할 뿐 그녀가 겪어온 사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송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자 동반자는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려 하는 딸에게 송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우린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남들처럼 떳떳한 이름도 없단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값진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배를 고른 날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송미는 잠든 줄 알았던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복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언젠가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송미는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세상 가장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웃지 못해도 괜찮아.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곁에는 언젠가 복도, 좋은 사람도 다 모이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복순이는 엄마와 나란히 누운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나 꼭 좋은 사람 될래요. 엄마처럼요. 복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마을에서 누구보다 착하고 밝게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여쁜 소녀가 된 복순이는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 자신이 캔 약초를 나눠주고 배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찬밥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곱게도 자랐네. 그래 봤자 기생의 딸이잖아. 저 아이도 결국 제 어미처럼 될 것이 뻔해. 복순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죽는 대신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조금씩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만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누구도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저 산 너머에 약초가 자라는 곳을 알아요.